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3월 1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이 의외로 좀 잘 살아나고 있죠. 근데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장중 내내 이제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있었는데 장 후반에 거꾸로 이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잘 끝났고,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자, 이렇게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있죠. 그런데도 어느 정도 잘 받쳐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장 초중반만 해도 계속 이렇게 매도세에 있다가 제가 오전에 실방 잠깐 진행하고 이제 일 보고 들어왔는데, 자, 끝나고 났더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잘 살아났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좋아졌고, 특히 지수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종목을 볼 때도 중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게 아직 5주선을 회복을 못했어요. 이거 회복을 해줘야 지수도 살아가 나고 좋아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완벽하게 5주선을 뚫어놨습니다. 물론 목요일 금요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5주선 위에만 잘 지켜주면 추세의 턴이 되고 잘 돌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5주선은 추세를 돌려놓거나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시황 정리를 매일 하는데 보통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야 매일매일 시황 체크를 하고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갔고 어떤 종목이 특징주에 있지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일단 주린이 분들도 내동매매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시황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시황 정리를 해서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을 바로 쫓아가서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이 한성기업 같은 친구들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서 그렇지 예전에도 이렇게 앞에 있는 물량을 압도적으로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잘 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줄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시황 정리를 하는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크게 올라가죠. 물론 저 역시도 이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큰 수익을 낸다거나 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황 정리를 통해서 예전에 오늘 크게 급등한 이 사두시푸드런가 이런 걸 보면 제가 2월 11일 날 벌써 시황 정리를 해놨죠. 그래 놓고 한 달 안 되게끔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시황 정리해 놓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 시청자분들도 하루하루 노트에 적든가 아니면 따로 메모장을 만들어서라도 주식에서 이제 승부를 보고 싶으면 매매 일지를 꼭 쓰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도 하지만 이런 걸 하면서 자, 시황 정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식품주나 수산업이 강했는데 그동안 이제 식품주도 강했고 오늘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팜스토리 등 여전히 강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대응해야 돼요. 지금 월봉 고점 있는 종목들이 순간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나 단타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게 상한가를 갔는데 변동폭이 세죠. 이날 11% 갔다가 다음날 마이너스 16, 19%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 또 갭 띄어서 올라가고 이거를 하루하루 변동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어느 정도는 패스하는 게 좋고, 이런 데서 몰리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자, 오늘은 이런 식품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도 강했고 사료 관련주들도 강했습니다. 특히 수산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자, 몇 가지 이유를 좀 보면 이 수입 해산물 대란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대게나 명태 같은 수입산 해물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이제 가격 폭등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조금 안 좋죠.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영덕까지 1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는데 대게 먹으러 다 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질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건 이런 수산물 관련주들 중에 벌써 이제 한성기업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월봉 바닥에서 뛰어나간 거죠. 20개월선 돌파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목표가가 20개월선짜리까지,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갭을 띄어서 가면 고점이 한 20개월선짜리 가격이 8,200원대니까 그죠? 8,200원대 여기까지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7,600원에 10%, 뭐 15% 이렇게 그죠? 근데 내일 뚫어주면, 강하게 뚫어주면 더 상승할 수 있는, 내일 거래량 붙는 거라는 걸 봐야 돼요. 이 친구 얼마나 웃기냐면 보통 평균 하루 거래량이 뭐 10,000주, 20,000주 이랬던 친구예요. 이러던 친구가 여기 200만 주가 들어갔어. 200만 주. 엄청난 거죠.
거래량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를 만약에 내일 뭐 급등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루 종일 호가창고보다 단타 칠 자신이 있다. 그러신 분들 아니면 눌림목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240일선까지 밀렸다 간다든가, 5일선까지 밀렸다 간다든가, 이렇게 변곡점들까지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런 수산물에 대한 이슈는 아무래도 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한가를 시원한 종목이니까 너무 쫓아가 산다거나 상한가를 갖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눌림목 주면 이렇게 240원 찍고 날아가면 여기서 매수할 만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너무 갭을 띄어서 간다거나 이러면 잘못하면 물리니까 그럴 땐 좀 조심해서 보는 걸로 하고, 자, 사두시푸드가 2등주로 날아갔습니다. 사두시푸드 위치를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요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자, 요걸 뚫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20개월선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죠. 저번 달에 돌파해놓고 그냥 날아간 거죠. 20개월선의 중요성 여기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서는 일단 변곡점에 막혀 있습니다. 이 자리 가격대가 6,500원대예요. 네, 이제 저 자리 뚫는 여부가 중요한데 오늘 딱 그거 먹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 따라서 이 친구가 오늘의 종가나 이런 자리 훼손하지 않고 날아가면 또 볼만하고,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24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241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이때 매수하셔도 돼요.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이 친구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하루에 6만 주, 3만 주, 4만 주 이랬던 친구예요. 이랬던 친구가 12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1200만 주 들어온 위치가 월봉에서 여기죠. 뭐 이런 데도 아니고 낮은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대로 쭉 날아갈 수도 있고 눌림목 줄 수도 있는데, 눌림목을 주면은 땡큐죠.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데서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에 잠깐 볼까요? 현성기업이 뭐 상한가 간 친구니까, 그죠? 아직 크게 변화는 없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10분 정도 지나서 볼게요. 자, 다음에 신라SG인데, 신라SG 같은 것도 월봉에서 굉장히 위치가 낮아요. 이렇게 예전에 급등한 이력도 있고, 순간 뛰어서 20개선 뚫으면 이전 고점이 15,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자, 주봉에서 20주선 가격이 11,700원대요. 지금 딱 뚫고 끝났죠. 목요일, 금요일, 이거래일 남았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241선 깨놓은 이 상태에서 거래량 한번 빵 터지고 쉬었다가 또 터지고 쭉 눌러놓고 또 터졌죠. 그러면 눌림목 쪽 거래량이 또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두시푸드, 신라SG 다 가실권에 있어야 되고, 자, CJ시푸드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보면 높은 데 있진 않은데 보통 20개월선은 잘 맞고 떨어지는 주식 특성상, 수익맘님 안녕하세요. 20개월선 가격이 4,390원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7, 8% 이렇게. 근데 오늘 사신 분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고, 자,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역시 9만 주, 뭐 10만 주 이렇게 터지던 친구가 오늘 거래량이 700만 주 가까이 터졌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예전에도 앞에서 벌써 한 번, 두 번 터지고 다시 터진 거죠. 자, 이 친구 눌림목을 주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냥 날아가게 되면 이제 가지신 분들은 보유권인데, 만약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분봉 같은 데서라도 이렇게 뭐 10선, 20선이라든가 다른 기준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동원수산도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자, 동원수산 거래량이 터진 것과 관련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이격이 다 모여있죠. 이 월봉에서. 아마 고점까지 한번 갈 것 같은데, 고점 가격이 11,300원 여기가 되죠. 그죠? 여기가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이동평선 한 방에 뚫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들어왔죠, 이 친구. 이렇게 조용하던 친구가 거래량이 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단기 단타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이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기다려주면 다시 한번 눌림목 줄 수 있어요.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런 자리 잡아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수산 관련주들은 조금 신경 써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두왕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20개선 돌파해 놨습니다. 오늘 뭐 사두그룹 시리즈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돌파하고 있고, 20개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는데 가격이 만원대가 되고, 호가창이 만원대에서 천원대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자, 주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살아있어요. 그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도 거래량이 실렸는데, 보통 이제 깜짝 놀란 게 원체 거래량이 없던 친구들이에요. 만주, 2만주 뭐 이랬던 친구가 오늘 거래량이 빵 실렸습니다. 내일 240선 위에서 출발해서 지켜주고 나간 매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깨면 손절했다가
다시 눌림목 줄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조산업, 사조대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장주나 부대장주 이런 친구들이 훨씬 빨리 뛰어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친구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